우리가 그 시세 조사, 시세 분석, 시세 조사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죠. 그 판단이라는 것은 또 낙찰가 결정이라는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제 낙찰가 결정을 하는 이유는 돈 버는 판단을 하려는 거지. 그죠?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매사에 판단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세조사하고 분석이죠. 결국은 판단력이 좋다. 판단을 참 잘해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이런 시국에 이렇게 판단했을까? 야, 이렇게 좀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참 대단해. 야, 나는 한 10시간, 한 5일 정도 고민해도 안 되는 걸 저 사람은 보자마자 1초 안에 판단해내. 그럼 그 판단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판단 잘하고 싶잖아. 딱 봐도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끔은 구더기가 여기서 저쪽을 벽을 향해서 기어가는 거야. 유토피아가 있는 줄 알고. 그죠? 그러면 구더기 입장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벽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돼 안 돼? 막혀 있는 거야. 딱 보면 막혀 있는데 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죠? 파리 지옥 같은 거, 파리 지옥이 아니고 파리 왜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팔이 막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판단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것들은 왜 저기 가서 붙어서 지랄이지? 이러잖아. 왜 죽지? 근데 파리는 어때? 지 판단에는 그게 달달하니 맛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계속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정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여러분의 대인관계에도 있고 동기들 간에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죠. 부부관계도 많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고시 실컷 공부하는데 한 9년 실패하면은 여자나 처가 쪽에서는 이제 얘를 그만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헤어진 해에 꼭 붙는다? 실컷 무능해서 딱 이혼하고 헤어졌더니 그 주에 로또를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좀만 더 있을 걸. 아유, 내가 그때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완전 인생 조졌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닌데. 이것도 다 판단력이다, 판단력.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이 되게 닫힌 것 같고 열받지만은 그때 내가 엊그제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자체 정화작용도 한다. 태풍이 되게 세게 불면은 안 좋은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플랑크톤을 그죠? 바다의 물을 뒤집어 놔가지고 오히려 그 서식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태풍의 작용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물고기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좋은데 인간들한테는 괴로운 거가 태풍이다. 그 부동산 정책을 딱 펼치면 또 어찌 보면은 이리저리 못 해놓고 하니까 간땡이 작은 놈들은 탈락될 것이고, 그죠? 간땡이가 작은 놈도 5천 들고 있고 간땡이가 센 나도 5천 들고 있는데 거기서 괜히 이제 경쟁하느니 간땡이 작은 놈들 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맞네. 어차피 이 정권이 2년 안 남았는데 그럼 그 2년 안에는 요런 부분만 좀 피해서 하면 되겠네. 요런 것도 판단. 또 어떤 애들 뭐라 그래? 시국이 이런데 뭐하러 하냐고 막 이러고 엉망진창이라면서 그냥 외관만 보면 또 그래 보이잖아. 솔직히 막 욱상욱상하고 우리는 헌법소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헌법소원 한다 그러는 거지. 그냥 열받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소원은 오른손으로 헌법소원하고 왼손으로는 투자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현실 판단은 이렇게 하고 요건 나쁜 거니까 화내는 거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또 그걸 다르게 본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문이 닫힐 거를 싸하니 예상했다 그랬죠? 하루 딱 예상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수요일날 밤 10시 반 정도에 일정 멤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좀 멤버들이 있잖아요. 교육생 중에서도 유난히 이제 협회랑 친한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몇 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전이 벌어지면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소개령이 내려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주로 이제 서울이나 김해공항 뭐 이런 데로 미군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진 애들한테 비상 열람망이 떠. 언제까지 몇 시에 서울공항으로 모여라. 그럼 이제 딱 픽업해서 미국으로 탁 비행기가 이제 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 전쟁이 나는 거야. 다 알지 걔네는. 지가 전쟁을 일으킨 놈이니까 알지. 계획상 내일 모레 일으킬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잖아. 야, 폭락시킬 거니까 누구도 사지 마. 똑같잖아, 지금. 그리고는 심지어는 청와대 직원들 보호하려고 빨리 팔아. 되게 혼내는 것 같잖아. 야, 다주택자 뭐야, 너 빨리 팔아. 해놓고 며칠 있다 때리잖아. 뭐 하는 거야, 지들끼리. 지금 눈에 보이는 연애질하는 거잖아. 딱 보면서 고급 정보 막 알려주네. 나 때릴 테니까 야, 빨리 팔아. 빨리 팔아야 돼. 5일 줄게. 이 말이 뭐야? 5일 안에 해라는 협박이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5일간 빨리. 이거 아니야. 그 짓을 국민들 보는 데서 버젓이 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걔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어때? 질책하는 것 같잖아. 혼내는 것 같잖아. 혼낸다고 생각하면 판단력이 좀 더 떨어지는 덜덜이들이고, 이거를 요것들이 뭐 짜고 치는 작전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다 이게. 그죠? 어찌됐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냐고. 네. 때리든 말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딱 하루 만에 판단해서 목요일 날 옮기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것도 판단력이죠. 판단을, 시국에 대한 판단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 평화 시에는 판단이 좀 늦어도 됩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면 바로 죽음으로 이르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논리에서 입대기 책이 써진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매라는 사업에 뛰어들면은 가진 거는 딱 뭐 있냐면 자기가 가진 돈하고 뭐가 있어. 그다음 돈하고 그다음 뭐 자기 머리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햄버거 집을 차리면 뭐가 필요해요? 돈하고 햄버거 시설도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종업원도 필요하잖아.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경매사업은 뭐가 필요해? 통장에 있는 돈하고 나만 있으면 돼. 직원 필요해요? 없어. 그냥 컴퓨터 딸랑이야. 구글 직원 같지? 시설 투자가 없어. 그냥 내 몸뚱이 하나, 그러니까 온전한 제정신 가진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돈. 세상 쉬운 사업이다 이게. 맞죠? 네. 완전히 권리금 있어요? 경매 들어올 때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 없어. 뭐 사무실이 있는 자만 경매 본다 이거 없잖아. 나는 지금 그냥 몸뚱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 가벼운 시장이지 어찌 보면. 주식 같은 경우처럼 오늘 넣어놨다가 재수 없어서 확 가는 이게 아니야. 또 이거는 확 가지도 않아 이거는. 그죠? 사놓으면 확 가지도 않아. 망하지도 잘 않고 뭐 지금 있는 이게 열받는 일일 뿐이지 이게 자빠지지가 않아. 이게 웬만해서는 이 실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죠? 네. 희한한데. 그래서 왔으니까 그러면 돈은 돈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똑똑한 머리라며. 그지? 그럼 똑똑한 머리 하나만 있으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가 뭐냐? 판단력이더라. 그게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서 명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한 거예요. 그럼 똑똑한 머리는 뭐냐? 뭐가 똑똑하다 그러냐? 판단력이 있다 이거는. 똑똑한 걸로 치면 당연히 의사가 더 똑똑하고 변호사가 더 똑똑하지. 암기력 좋잖아요. 그죠? 공부 많이 했잖아. 네. 여러분들은 우리 스파레즈 만나기 전까지 1년에 책 한 줄도 안 읽잖아. 난 2줄 읽었다 손 들어봐. 솔직히 안 읽지?
이렇게 운전하면 유튜브는 듣는 거잖아. 운전하면서 보는 팻말 정도 잠깐 이제 우회전 동승로 이거 뭐 이런 거 없잖아. 자, 이런 상태니까 돈은 돈대로 있어도 똑똑한 판단력이 배양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판단력이 있어야 경매에 성공을 한다. 그럼 이 판단력을 어떻게 배양할 거냐? 딱 하나밖에 없어. 시세조사를 하세요. 그럼 전화요? 전화 맨날 많이 하는 LG 카드 뭐 상담원은 하루 종일 말로 떠드니까 판단력이 좋겠네요? 아니지. 그건 암기해서 떠드는 거 그냥 스피커 노릇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뭘 하나 알아내려고 요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하는 요렇게 저렇게에 대해서 배웠잖아. 어떻게 물었냐? 4가지 화법을 쓰세요. 그 다음 또 물건마다 조사 포인트 생각해 봤어요? 장점은요? 단점은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이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럼 뭔 필요가 있어? 훈련인데. 그죠? 야구 배트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자세로 이렇게 몇 번 쳤더니 잘 안 맞던데? 그럼 내일부터는 요 자세로 해봐야 되겠다는 게 과학적 접근이죠. 우리가 어떤 세균 그 백신 발견할 때 조합을 테스트 1, 테스트 10만 번, 테스트 20만 번 할 때마다 중복되면 안 되죠. 중복되는 테스트 조건을 넣으면은 이게 발전이 없지. 그죠? 1번부터 10,000번까지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1번부터 10,000번이 같아야 돼요? 각각 달라야 돼요? 달라야 테스트지. 그러다가 11,000번째에서 뭐가 성공이 딱 돼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11,000번째 공식으로만 생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안 되더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돼, 안 쌓여야 돼? 그죠? 그게 나부나부 리포트다. 리포트를 왜 쓰냐? 이게 뭐 숙제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했더니 바로 끊으려고 그러고 내가 끊으려고 할 때 갑자기 급한 식으로 선생님 그런데요. 이거 내가 뭐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니까 다시 꺼지는 불씨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어. 요런 거를 또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세조사하고 나부나부를 리포트로 써대면 아무리 짱돌이어도 진짜 한 10개나 20개만 쓰면 똑똑해져. 근데 옛날에 시세조사 리포트를 받아보면 3번에서 4번 정도 딱 가면은 똑똑해지던데? 예의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의 있는 거랑 상관없어. 그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침을 딱딱 뱉으면서 배신할 수는 있는 거잖아. 운전은 잘해. 그러니까 시세조사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예의 없고 인성 있는 거는 상승하지 않아. 그건 왜냐하면 시세조사에 대한 기술에 관한 거니까. 맞죠? 그러면 그 기술에 관해서 내 옛날에 경험에 3번 정도만 쓰면은 똑똑해지고, 미련하면 4번. 그 이상 아예 이제 뜰빵한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않던데? 3번 쓰고 4번 딱 쓰면은, 확 깨달아져. 통계가 있어, 나도. 지금 몇 년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 사람들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지? 몇 번 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있어, 이게. 비행기도 몇 시간 타면 면허를 주잖아. 요트도 몇 시간 타면 면허 주잖아. 그러면 이 정도 시간 네가 훈련하면 돼. 이게 있어. 이것도 3-4번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게 리포트를 써서 반복하면서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거지. 왜? 생전 판단력이 없이 살다가 판단력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만이 판단력을 키워. 이 훈련만이. 그래서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을 자기들이 계속 체득하다 보면 아까 말했죠. 경매에서는 돈하고 자기 머리밖에 없다고. 경매 잘 생각해보세요. 경매 성공 요인 간판이 아름다워야 된다. 시설이 화려해야 된다. 종업원이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음식의 맛이 좋아야 된다. 다 필요 없잖아. 그냥 내 생각만 딱 하나 들고 돈 들고 있으면 되는 시장이야 이게. 그러면 내 생각이 개선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이 개선되는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제대로 기억하게라.
기억을 혼선으로 기억하니까 이상 야릇한 판단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맞죠? 기억을 장악하게 해야 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부동산 정책을 22번째까지 했으니까 이 기억을 잘 해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게 판단력이다. 아, 앞으로 얘 이렇게 가겠네. 그죠? 좀 전에 대구에서 목격됐어. 그럼 얘가 차 타고 어디 가겠어? 부산 가겠지. 근데 대구에서는 하행선으로 봤는데 딱 보고 서울 갈 수도 있잖아. 이런 소리 짓거리는 애들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얘는 부산 가겠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3년 쌓였으면 앞으로 보이지 뭐. 보이지. 그러면 그런 거죠. 경매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어땠어요? 나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성공을 하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이기에 나하고 다른 종자로 보이던가요? 그랬어요? 슈퍼맨 같았어? 막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 같지? 근데 어저께 선배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다리 2개, 팔 2개 달려있지. 그건 말도 막 되게 못하고 막 글도 잘못 써 오타 천지고. 좀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들으면 제대로 된 판단력이고, 그래도 나는 어쩌고 이미 이거는 구제불능인데, 이거는 아까 말한 돈하고 판단력이 필요한데 판단력이 없으니까 돈 만들고 있는 허수아비가 되죠.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단력, 물론 시세조사 입대기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은 아마 보아씨 말고는 없을 거야. 부자만 10몇 번 읽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이제 자기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보지. 이제 성경은 겸손 안 한 놈도 많이 봐. 천국 가려고. 겸손 안 해도 많이 봐요. 그걸 많이 보면은 천국행인 줄 아니까. 그치? 많이 봐야지 뭐 충성하는 것 같잖아. 근데 시세조사 입대기는 많이 보면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많이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만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여기는 자, 중요한 건 판단력을 키우는 거. 판단력.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줄서기를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죽게 되어 있죠. 중국은 더 그랬고 조선시대도 더 그랬죠. 그걸 처세법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사실은 다 이런 판단력에 관련된 거다. 자, 이 판단력이 좋아지면 돈도 벌지만 수명이 연장되죠. 그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이 생겨 안 생겨? 자,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피워야 돼 안 피워야 돼? 그래도 피는 사람 있어 없어? 자, 이건 판단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다. 그럼 판단력이 좋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맞아 틀려? 비가 많이 와 눈이 많이 와. 이륜구동차가 좋아 사륜구동차가 좋아? 사륜이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사륜이 이륜보다 기름이 더 먹지. 그러니까 이륜을 타. 그러고 나서 비나 눈이 와. 요즘에 한국에 눈도 안 오던데 5년에 한 번 오는데 그날 뒤지면 어떻게 돼? 판단력에 관한 거다. 판단력. 근데 이제 판단력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영향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향을 덜 받아야 되겠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지. 그게 뭘까?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 오염된 정보. 네, 오염된 정보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곤조가 있지. 곤조. 그 다음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가족의 반대나 가족의 그 질척거림이 있겠죠. 나는 경매 공부 뒤지게 하고 하루에 2시간 자는데 경매 공부 1시간도 안 한 애가 와서 반대하는 경우 많죠. 나는 공부를 10시간 했는데 1시간도 안 한 애가 뭘 안 척하면서 반대하는 경우 많지. 그런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야? 나는 10시간 했는데 너는 1시간도 안 해놓고 나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얘를 잘리는 것도 판단력이지. 맞잖아 이게. 근데 그 1시간도 공부 안 한 애의 말에 지배당하는 10시간 공부한 애는 뭐야?
푼수지. 근데 이거를 거절 못하는 관계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혼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안 벌고 싶으면 안 벌면 되는데 벌겠다고 해서 공부하면서 못 본 놈 얘기를 자꾸 집에다 하면 이거 벌겠다는 거야? 안 벌겠다는 거야? 어떤 거죠? 안 벌겠다는 거죠. 그럼 안 벌겠다고 하면 아예 이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가서 천국에 가서 살면 되는데 또 돈 벌고 싶은 마음 또 있잖아.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해외를 자주 다니고 싶고 뭐 있는 척도 하고 싶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어깨 피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어깨가 굽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건 되게 많지. 근데 그걸 수행을 하려면은 벗어나야 되는 걸 또 못해. 그것도 판단력이 떨어진 거다. 근데 내가 금방 판단을 몇 가지 했잖아요. 난 10시간 공부했고 너는 1시간도 안 했는데 그럼 난 네 말 안 들어. 요렇게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의 흐름이죠. 맞죠? 자, 요런 거. 근데 이제 하나는 점쟁이야, 여자가. 그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둘 중에 하나 50%죠? 그래 놓고 마침 이렇게 정책이 안 좋아져서 실패한 게 딱 한 번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거 봐라 그러잖아. 그럼 너 그때부터 그러면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는다는 거 알아 몰라? 50%니까 무조건 비관적이면 찍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데이터베이스는 못 믿어라고 배척하면 판단력이 좋은 건데 그러네 그러면서 기죽어서 돌아다니면 판단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다 이게. 자, 요런 게 이제 내가 말하는 판단력에 관한 거.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대체적인 일상사에 있는 판단력이고 이제 실생활에 돈 버는 쪽으로 쏙 깊이 들어가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죠. 판관포청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탁 자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평이한 어떤 시세조사부터 판단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도 판단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이간책이다. 이간책. 듣는 말을 듣는 데서 그쳐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요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 있는 데서 말이 확 바뀌어. 그럼 스스로 판단력이 옳은지 그른지.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가만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판단이 A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맞죠? 그랬는데 거기서 딱 스톱을 하면은 판단이 A가 옳은 게 나와. 근데 혹시 몰라서 이간책으로 9번하고 10번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B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해서 할 때 속으로 내가 2개를 9번, 10번 안 물어봤으면 A라고 나는 판단했을 건데 9번, 10번 물어보니까 B라고 지금 된 거야. 그럼 나의 판단은 항상 여기까지 가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 안 돼? 이제 이런 거가 연습되는 게 여기지. 그런 거가 연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판단이 쌓이지. 쌓여. 예를 들면은 승권 씨가 영옥 씨를 볼 때 이 언니는 이랬고 저랬고가 이제 기억이 있잖아. 그러면 이날과 이날의 어떤 데이터들이 분명히 모순되거나 충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기억을 가만히 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술 먹거나 밥 먹을 때 갑자기 물어봐야 체한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싹 물어보면 그때 다른 의견이 탁 나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영우 씨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해 놓겠지 속으로. 근데 그게 맞은지 그른지를 아직 모르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맞은지 그른지 모를 때는 이걸 유보 상태로 키핑으로 놔요. 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러면 실패하는데. 판단을 잘못하면 실패한다는 게 절대절명이라고. 나는 그런 게 있어. 그럼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경매는 돈 플러스 여러분의 머리밖에 없는데 머리라도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라도 똑똑하려면 판단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가짜 판단들, 가판단들을 몇 개가 있겠죠. 몇 개가 있겠지. 이렇게 쭉. 그때 어느 걸 딱 집어버리면 판단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잘못되면 결과는 나한테 피해가 온단 말이야. 아까 말했처럼 판단력이 떨어지면 재산이 안 지켜져.
나에게 손해가 와. 맞죠? 그러니까 평상시 영옥 씨에 대해서 판단했던 몇 가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몇 가지를 유보하고 키핑해 놔. 무감각하게 거리를 똑같이 둔다. 요게 이 책에서 써놓은 키핑의 원리다. 맞죠? 어떤 생각들이 쭉 있어. 그럼 키핑이 돼. 냅둬.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딱 그때 낙점을 찍으면 최종 판단이 맞죠. 그게 실수 안 하는 길이죠. 그게 실수 안 하는 길이다. 실수하면 손해야. 판단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판단력은 이 세상에 솔직히 뭐 재산 갖고 사는 사람 많이 없고 결국은 판단력으로 돈이 모이기도 하고 판단력으로 돈이 날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판단력이고 그러니까 그 판단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시뮬레이션. 이 길로 가면 플러스 얼마, 로스 얼마. 저 길로 가면 플러스 얼마, 로스 얼마. 그랬을 때 비교. 중요한 거야 이거. 그때 아까 말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배척해내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죠? 그게 바로 판단 정보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화법이 뭐라 그랬죠? 정보가 오락가락할 때 쓰는 방법. 이간책이라 했잖아. 자, 이익, 칭찬, 그죠? 그 다음 측은지심 이 세 가지의 기술은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죠. 즉 뭐냐면 진공청소기로 본다면 흡입구지, 흡입구. 그죠? 흡입 기능이 세 가지야. 그러면은 이간책은 흡입구냐?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선별하는 거지. 옥석을 선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옥석을 선별하는 기술을 잘 써야 옥석이 선별되지. 이게 이간책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소원 할 때도 피켓 뜬다, 데모한다, 충전이가 탱크를 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간책 쓴 거지. 옥석을 선별하는 거. 겁을 좀 잔뜩 줘놓으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든 놈들이 바로 구별이 돼. 그러면 많이 쪼그라든 놈은 바로 구별될 것이고 안 쪼그라든 놈과 아예 안 쪼그라든 애들 옆에는 뭐가 있어? 살짝 쪼그라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2차 선별법이 뭐예요? 돈 내라. 돈 작게 될 수 있습니다가 나 크게 부담될 거라고 말하는 게 나. 그러면 더 쪼그라든 놈 더 나가. 여태까지 붙어있던 쪼그리들이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돈 백이 문제냐라고 막 던져. 그랬더니 돈 백은커녕 뭐 30만 원도 쪼그라드는 놈도 있더니 내가 놀랬는데, 자 30만 원에 쪼그라드는데 경매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 게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논리적으로 5kg 아령을 못 드는데 100kg 들 수 있어 없어? 이건 논리적인 거다. 그래서 탁탁탁 단계를 몇 가지 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인 실험 방식으로는 안 했지만은 나름 시세조사법을 이 판에 도입한 거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하고 판단하는 법, 분석법은 어디에도 쓰라고 항상 뭐라 그래 내가? 실생활에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야 판단력이 배양이 돼. 전화하는 것도 실생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세조사 훈련에 뭐가 있어? 새벽에 자는 여자를 발로 툭툭 찼는데 그래 놓고 그 여자가 라면을 끓이게 만들어라. 웃으면서. 해봐봐. 그러면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게 여기 과제에 있잖아. 그렇게 해봐라. 그럼 어떤 화법을 당신이 써야 그 상황에서 여자가 웃으면서 라면을 끓여낼 것이냐. 새벽 1시에. 그거가 여기에 있는 이제 많이 있는 훈련법들이다.
명도도 똑같아요. 명도가 여러분들 뭐 편리할 때 뭐 전화 받아주고 그런 줄 아나 보는데 그게 안 해. 그 사람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고 생전 얼굴도 보도 못한 낯선 사람하고의 게임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해돼요? 중요해요. 나 얘기했다. 이 정도면 많이 얘기한 거야. 판단.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137페이지에 기억력을 키우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예, 마음 집중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뭔 말이지? 아까 그 진석 씨 말대로 그렇지 뭐 이게 다 고개가 끄덕여지지. 나는 원래 책을 쓸 때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만 씁니다. 자, 기억해야 될 핵심 정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 한 몇 마디 말을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명사들이 한 5개가 있어. 근데 나는 5번의 말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구별 못하는 애들은 1번에 꽂히는 놈 있고 2번에 꽂히는 놈 있고 3번에 꽂히는 놈 있고 그래. 이게 이상하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얘 말귀 못 알아먹네 그러지. 그 말귀 못 알아먹는다는 뜻이 뭐야? 뉘앙스를 못 파악한다고 그러잖아.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오늘 라면 먹고 갈래? 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 나 저녁 먹어서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뭐야? 뉘앙스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뉘앙스 파악이 왜 안 되냐? 그러면 핵심 정보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지. 핵심 정보가 라면이야 다른 얘기야? 응? 아니 한우씨 상상하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 딱 보니까 이 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핵심 정보는 그거잖아. 라면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라면 먹고 갈래? 그럼 난 신라면 이러면 안 되지 또. 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해. 핵심 정보를 구별해야 돼요. 첫째, 기억력을 키우려면 마음 집중을 해라. 마음을 집중해라. 마음을 꼭 하나에 집중해야 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 와중에는 집중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그 전화에 연결된 그 사람이 하는 그 숨소리까지 들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 뭔가 지금 앞에 사람이 2명 있는지 1명 있는지 혼자서 듣는지 아니면 발톱 깎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나를 고객으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A 정보, 고급 정보를 빼고 하급 정보나 중급 정보만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것까지 싹 느끼려고 애를 쓰죠. 맞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안 거칠어지는지 마치 CIA가 간첩 잡아다가 걔 동태 간첩 검사하는 것처럼 얘가 진짜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들이대듯이 들이대야 되는 거죠. 나는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손 들어보시죠. 빨리 해봐. 안 했지? 나는 늘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인 나도 훈련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거는 아까 말했잖아. 올바른 판단력이 배양되기 전까지는 해야지. 근데 나는 올바른 판단력이 배양된 이유지만 지금도 하잖아요. 이유는 뭘까? 이유. 훈련을 안 하면 그렇죠. 실력이 떨어지죠. 실력이 떨어지지. 금메달리스트, 신고너, 레슬링 잘하잖아. 그럼 요즘에 애들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안 되지. 현재 스포츠 하는 사람이 더 잘하지. 결국은 이 감이 떨어진다.
감이. 일반인보단 낫지 당연히. 근데 같은 동급의 선수들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 감각은 한번 얻어지면은 잘 이렇게 퇴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100% 퇴보하죠. 뭐 5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나처럼 막 20년, 23년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엊그제 방송에도 그랬잖아. 이제 2달, 3달 배워가지고 물건 몇 억짜리 좀 벌고 그러면 천하가 굽어 보이지. 그러면 10년 전의 학생은 그럼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자, 이게 판단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판단력이 좋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게 판단하는 방법은 마음 집중을 해서 시세조사 그 데이터들을 모으고 키핑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절차 실컷 배워놨지만 돈 좀 벌면 이 훈련법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퇴보한다고 내가 예언을 해주면 백발백중이죠. 왜냐면 나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기억력을 키우려면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면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고 핵심 정보를 구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핵심 정보를 구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웅웅웅 소리로 들리면 핵심 정보 구별이 되겠어요? 바로 스크린에 딱 띄워놓고 내가 하는 말을 따다다닥 써봐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쓰다 보면 핵심 정보가 탁 떠오르면 요거 기억해야 되겠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그게 핵심 정보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오늘 뭐 여러분들이 화상을 내일에도 모레에도 딱 화상할 때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딱 듣고 핵심 정보는 이거네. 핵심 정보 캐라 있잖아. 핵심 정보 캐라. 이게 구별 순서대로잖아. 목차가 순서야. 목차가.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핵심 정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 말이고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썼구나. 딱 이게 핵심 정보. 이게 그래야 지금 나오는 627이니 7102니 이런 거 딱 보고 요 새끼들이 각각 부처 간에 지금 조화로도 안 된 것들을 지금 말했고 요거가 이랬고 얘네가 정말 고민 없이 하는 거고 요걸 입안한 놈은 집이 한 채도 없는 새끼구나 이거. 이거 공무원 아니네. 이거는 공무원이 누가 2% 3% 하다가 3, 4% 하다가 6% 때리고 이런 게 있어. 시장판에 그 장사꾼도 이렇게 안 해. 그죠? 이거 야바이꾼들이 막 던지는 그 포카판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얘 분명히 취미는 포카일 거야. 이 정책 쓴 놈. 거기까지 가는 거야. 얘는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왔구만. 응? 이걸 보고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이해돼요, 이게? 약간의 그 농담조가 들어갔지만 이걸 보면 글을 써진 거라든가 이거를 보면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패턴과 행동과 지식 수준이 나오게 되지. 그게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보여? 아까 말했잖아. 핵심 정보를 구별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 어느덧 얻어진다 이게. 어느덧.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은 결국은 명확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적어야 된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시간이라는 거에서 어쩔 수가 없죠. 적어야지. 그러면 그래 나는 적는 연습이 습관화돼 있어서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닌다. 1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 다음 2번째.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메모장 있잖아. 써놓는 거지. 미리 탁탁탁 쳐놓고. 그래서 메모장 기능 잘 써야 돼. 컴퓨터에 메모장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큐강장 옵션에 보면 그래서 내가 메모장 기능 넣어놓은 거예요. 연간회원한테만 쓸 수 있게끔 해놨지. 그게 왜냐면 경매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을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써놓은 거야. 실제로는 메모장 기능하고 캘린더를 동기화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물건을 관심 물건 등록하고 메모를 딱 하면은 캘린더에 관심 물건 옆에 메모가 같이 되게끔 하려고. 그 기능을 이제 내가 독자적으로 이제 킹왕짱 옥션이 나오면 몇 년 지나면 하겠죠? 우리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겠어. 그 킹왕짱 옥션 상단에도 메모장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어때요? 기록이 이렇게 쌓이게 됐죠? 써보셨어요? 진짜 편하죠? 그것도 내가 다른 이 킹왕짱 옥션 하기 전에
다른 옥션 사이트를 써봤잖아. 얘네는 그런 고민이 없어. 왜? 투자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사이트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게. 프로그래머, 장사꾼, 사장은 장사꾼이고 직원은 프로그래머니까 얘네는 이 그 투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자의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메모 기능을 넣는 거죠. 메모 기능 어디다 메모할 거야? 노트에? 딴 데? 그 물건에다 딱 써놓으면 좋잖아. 그러면 출력 딱 하면 출력되니까 이거 보고 빠트림이 없어서 좋고.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다 메모장은. 근데 이제 연동시킬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도 뭐 그러려면 또 돈 들여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훌륭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적어야 된다는 거에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왜 적어야 됩니까? 판단력이 똑바르지 않으면은 당신이 들고 있는 돈과 그 머리밖에 없는데 그 머리가 이미 벌써 깨졌는데 그럼 50% 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 머리를 아둔해지니까 승률이 50%로 다운되는 거죠. 자,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이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수집되는 정보는 언제 적으라 그랬어요? 언제? 네, 듣는 즉시 적는다. 아, 그런 거구나. 들은 다음에 한참 있다 적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글로 즉시라고 써놨어. 즉시 하라고. 그래서 즉시 적어라. 아, 그래야 제대로 기억이 된다. 즉시 적어라. 근데 이제 기억이 오락가락하거나 기억이 혼재되는 경우 많다 했죠? 그래서 혼자서 쇼하는 놈도 천지야. 뉘앙스 파악이 안 되는 놈 천지고. 아주 심각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길은 이렇게 명확해.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은 중앙선도 팍 있고 여기에 하얀 선도 칠해져 있고 명확하고 넓어. 지가 눈이 삐어가지고 여기로 운전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지가 눈이 삐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굽어 있는데 혼자서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직진으로 가버린 놈도 있는데. 그죠? 아, 이게 다 결국은 눈이 기억이구나, 이게. 제정신. 자, 즉시 적으면 후회할 일이 많이 안 생깁니다. 즉시 적으면.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는 뭐라고 했죠? 읽어보세요. 자, 요렇게만 하면은 된다고. 자, 9개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석 씨가. 4가지, 5가지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해보세요. 기억력을 키우려면 마음 집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대상인 핵심 정보를 즉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 결국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집되는 정보는 듣는 즉시 적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점별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자, 이제 눈 감고 해보세요. 행동 수칙이야. 그치? 제대로 기억하기 훈련, 수칙. 기억나는 것만 해봐. 요건 이미지 훈련을 했을 거 아니야, 상상력 훈련. 기억력을 키우려면 마음 집중을 해야 한다. 자, 집중했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점. 제일 처음과 제일 끝만 기억하는 거야? 자, 한호 씨가 해봐요. 근데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핵심 정보를 취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적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쓰는 거 보면서 기억. 네. 그러니까 우선은 딱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농담할 때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면은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집중이 갑니다. 1단계 집중. 난 집중을 해. 내가 이제 좀 중요해. 이게 판단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 순간 집중하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내가 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을 긴장해야 되겠어. 그럼 집중하는 상태로 바로 돌입합니다. 집중 딱 했죠. 그 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죠. 그 다음에 눈에다 힘이 들어가고 머리에 여기 이쪽에 에너지를 부여하죠. 에너지가 이렇게 위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고 싹 하면서 순간 머리 쪽으로 에너지를 써봐서 에너지와 힘을 머리로 올려봐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올라오죠? 그럼 머리 쪽에가 힘이 이렇게 잡히죠? 근육이 똑같잖아. 알통에 힘 주려면 이렇게 하면 알통으로 힘 들어오잖아요. 그럼 머리에 힘 주려면 이렇게 하면 머리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질 거예요. 자, 그 상태를 나는 항상 바로 돌입해요. 바로 탁 돌입해,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오감을 막 키우죠. 막 확대를 하죠. 눈하고 귀, 코, 뭐 이렇게 막 감각 능력을 최대한 키우려고 하지. 마치 사냥개가 이렇게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냄새 맡는 것처럼. 그래 놓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뭔 말이 오가? 그럼 핵심 뭐야? 핵심. 빨리 핵심 찾아야 돼. 핵심 잡으러 찾아. 뭐지? 뭐가 핵심이지? 이렇게 이제 순간 머릿속에 회전을 해. 귀로는 뭐가 들어오건 말은 계속해. 말은 네 가지 화법 푼다 했죠? 칭찬, 이익 화법 막 하고 귀로는 뭔 말이 들어오고 다시 말꼬리 신공하고 말뚝박이 신공 집어넣어. 막 하면서 이제 위에서 집중을 하고 막 기억하고 핵심 정보를 캐치하려고 애를 써. 이거 이해돼요? 입으로는 화법을 쓰고 귀로는 제대로 들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오감을 키우라 했잖아. 그래 놓고 핵심 정보로 뭐지 하는 그게 판단을 계속해. 응? 그 다음에 잊을 것 같잖아. 빨리 써.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야 돼. 근데 놓칠 때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놓치면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쓰면 되잖아. 쉽다 이게. 놓치면 다시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다음에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이 말이죠? 다시 묻기만 해요? 확인도 해요? 확인도 하잖아. 그런 다음에 적어. 됐지? 그 다음에 항상 기억은 이렇게 복잡한 기억들이 있어. 그럼 기억이 지금 1번, 2번, 3번의 기억들이 혼재되면 또 엉망진창이라며. 그럼 뭔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대로 기억하기 훈련이 돼. 제대로 기억하기. 제대로 기억해야 판단이 돼. 아시겠어요? 네.